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소미아 파기와 조국 임명은 남북 연방제를 위한 필수적인 포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 지소미아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정으로, 또 중요한 그런 이 정보 교류 기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지소미아 파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북한은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그전,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정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4, 5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지소미아 파기해라, 이렇게 문재인 좌빨 정부에게, 주사파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소리도 안 듣고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좌빨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입니다. 자,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특별히 미국 측의 오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친한파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재단, 여기에 선임 연구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특수부대 사령관을 오랫동안 했었고, 또 지금은 학자입니다. 군사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 지소미아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탐지하는 그 기능, 그리고 무기를 북한이 확산할 때 그 대응하는 그런 그 능력, 그리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삼각 동맹인데요. 정보 동맹인데요. 지소미아 파기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엔 삼각이 그 한미일이 자유자재로 서로 이렇게 정보 교류를 했지만, 이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이제는 미국이 중심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 주고, 미국이 준 일본에 정보를 주고,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그것을 또 한국에 미국이 정보를 전해주고, 결국은 시간적으로 이 대처가 늦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아주 시간이 곧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또 한편이 반대하면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서 이 정보는 일본에 보여주지 말라 하면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또 정보를 미국에 주면서 이 정보는 한국에 주지 말라, 이렇게 하면 미국이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 공유가 자유자재뿐 아니라 아주 이렇게 막히고 좌절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소미아 파기는 바로 이런 불이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사일 발사 탐지하고, 무기 확산 대응하고, 제재 회피 대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대처가 늦어지게 되고 비효과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브루스 베넷, 랜 코퍼레이션의 수석 연구원이죠. 이분도 역시 이 지소미아 파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봅니다. 이 지소미아는 이분은 유사시에 비밀리에 라디오 같은 거로, 채널 같은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리에 이 한미일이 세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미군을 배치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파기될 때 여기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국의 국방백서에 의하면 미군이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와야 된다, 증원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69만 명이 올 때 비행기로 올 것입니다. 대부분 빨리 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한국에 이 공항을 이용해서 미군들이 이제 여기에 오게 되고 배치가 될 텐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항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이 17개가 된다고 합니다. 20개인데 그중에 제주도에 있는 건 뭐 본토가 아니니까 사용이 안 되고요. 효용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인천구와 김포에 있는 것은 적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17개의 공항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세모도 있는데, 세모는 전술적인 그런 그 공항으로 쓰는 곳이고, 그리고 뭐 빨간색 이건 이제 뭐 어떤 아주 급할 때, 그런 때 내리는. 그래서 17개 공항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 69만 명을 받아들일 때 수효나 구조가 신속하게 그들을 받아서 배치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기지들을 써야 되고, 일본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과 협의가 안 되면 크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초기에 피를 더 많이 흘릴 수가 있다. 뭐 전쟁 중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소미아 파괴는 결국은 우리 방위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아주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브루스 베넷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맥스 부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군사 안보 전문가죠. 그 워싱턴 포스트에 2, 3일 전에 9월 4일 날 기고를 했는데, 이 지소미아 파기는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파기한 때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일본 남부 어느 지역이든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그 중에 그 최고의 상황 가운데 이 지소미아 파기가 나왔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을 막 발사하고 막 이러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 최악의 결정을,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파기한 것은 남한의 안보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지소미아 하게 되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탈북자들의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주고,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또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그런 정보를 전해주는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손해를 보는데, 남한 입장에서 볼 땐 지소미아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계속하는 일이 반일합니다. 그리고 반미합니다. 중북을 합니다. 계속 반일을 하죠. 이렇게 반일해서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뭐 일본도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일본 제품 불매한다. 뭐 일본 관광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 또 8월 25일, 26일 사이에는 아주 그동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을 또 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에서, 국무부에서 왜 이런 식의 그것을 하느냐.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일본을 또 비판하는 아주 반일을 지금 그렇게 띄우는 반일 운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반미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한 것 때문에 대단히 우려하고 대단히 실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흘려보내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한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를 8월 28일에 초치했습니다. 따지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미국이 그런 그 말을 할 자유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하는 이자들이 미국까지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주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합니다. 13개인가 지금 아직 그 반환이 이전이 안 된 것이 있죠. 이것도 이전이 아니라 반환이라고 이렇게 또 단어를 해서 아주 이 기분 나쁘게 하고, 반미 감정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주한 미군 기지들을 미군이 빨리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미 감정을 여기에 은근히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문 주사파 정부의 특징이니까. 트럼프가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 두고 보자. 아주 별르고 있는 그런 그 말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또 조국, 각종 비리에 각종 불공정하고 탈법하고 불법하고 각종 죄악의 온상인 이 조국을 일국의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 공의의 아주 핵심 부서인 이 법무부의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은 안 해버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바로 이런 문재인 주사파 정부. 자, 이렇게 또 검찰이 이제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 조국의 임명을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나쁘다, 아주 불만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 윤석열을 그렇게 얼마 전에 임명하면서 가장 적합한 그런 검찰총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위아래 가리지 말고 고위직이든 누구든 이 성역 없이 수사를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아니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 검찰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청와대 한 비서가 미쳐 날뛰는 늑대의 칼춤이다, 이렇게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또 민주당은, 더불어 벌건당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한다. 그동안 잠잠하던 일반 여론도, 여기 지금 검찰도, 이 조국은 진짜 안 된다, 이러고 하는데, 이 조국을 좌빨 세력이 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공의롭다고 하는 그들의 이런 포장과 얼마나 다른지,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가? 이렇게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말도 안 되는 지소미아 파기를 하는 일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조국 임명을 이렇게 강행하고, 이것은 왜 그러는가? 이건 남북 연방제를 위한 필수적인 포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반드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한 이유를 이제 우리 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조국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네. 예, 뭐, 왜 그런가?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북 연방제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분은 김정은의 답방, 내년 뭐 초가 되겠죠. 네. 선거 전에. 그때 답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네. 또 평화경제, 이건 평화경제는 달리 얘기하면 남북연방제의 이 경제를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김정은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협조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조국을 왜 임명하는가?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해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하고 연방제 통일 장애가 되는 법률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통일헌법, 연방제 통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국을 그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남북 연방제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남북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또 한미 동맹을 철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남북 연방제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네, 뭐, 한 국가 두 체제로 가자고 할 것 같으면, 네, 공산당과도 서로 함께 협력해야 되니까 합법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 기무사를 해체해야 된다. 이건 뭐 기무사는 벌써 해체가 됐고, 네, 국정원도 뭐 완전히 지금 그 기능이 상실됐고, 네. 용공정권을 수립한다.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게 용공정권이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네, 이것도 뭐 지금 한참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남북 연방제를 위한 조건들이 거의 다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그렇고, 또 조국 임명이 그렇고,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압도적으로 이제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혹은 또 이 다른 이 좌파 정당들 이제 대거 국회에 등원시켜서 압도적으로 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면서 남북 연방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거의 최종적인 남북 연방제를 위한 필수적인 포석입니다. 네, 지소미아 파기, 조국 임명, 그리고 내년 총선 압승, 이게 남북 연방제를 위한 필수적인 포석입니다. 이것이 다 된다면 그 다음에는 거침없이 남북 연방제로 가게 되고, 남북 연방제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핵무기, 생화학 무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군사적인 그 비대칭 전략에서 뭐 압도하고 있는 이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행동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이 몰드게와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시편 10편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문입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시고 악인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예레미야 15장 21절에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악한 날로부터, 또 악한 세력들로,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더욱 발전하고 한국교회도 더욱 세계 선교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